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개표 나흘 만에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 단수를 확보하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거짓 승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소송을 이어갈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측의 한미 동맹과 연대를 강조하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채팅앱을 통해 접근해 금융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해도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대선 역사상 최고령 당선인입니다. 비교적 순탄하게 쌓았던 의회 경력과 달리 대선 도전은 쉽지 않았는데요. 세 번의 도전 끝에 대권을 거머쥔 바이든 당선인의 정치 이력을 박원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긴 바이든 당선인의 정치 인생에서 아픈 가족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고와 병마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등 숱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바이든은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승리 연설장에서 바이든 당선인을 직접 소개한 사람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입니다. 미국 최초로 여성이자 흑인이자 아시아계 부통령이라는 새 역사를 썼는데요. 오바마 닮은 꼴이란 평가도 받고 있는 해리스 당선인을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118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79명, 다른 9개 지역에서 39명이 나왔습니다. 찻집이나 지하철역 같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유명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동양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색이라며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색상의 제품을 배송한 겁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요새 언어 공부나 친목을 목적으로 채팅앱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채팅앱에서 만난 외국인의 소개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는 추적이 어려워서 피해자들은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사흘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신고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여자친구를 제주 시내에 있는 주거지로 끌고 와 때리고 성폭행하고 사흘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의 전과 20범이 넘는 이 남성은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 이후 도주극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느낀 말 한마디에 담긴 긴장감과 그 책임감 잊지 않으며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를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